안녕하세요. 딥러닝 논문 읽기 자연어 처리팀의 임다혜슬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Diffusion LMM can do faster than AR inference via discrete diffusion forcing이라는 논문입니다. 본 논문 발표를 위해서 자연어 처리팀 팀원분들께서 도움 주셨습니다. 네, 본 논문의 오버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은 D2F, Discrete Diffusion Forcing이라는 방법을 활용해서 기존 LMM의 KV 캐시를 활용하면서 디퓨저의 병렬성을 하이브리딩하여서 정확성과 속도 모두 확보하여 DLMM을 실용적인 대안으로 제안한 논문입니다. 본 논문에서 첫 번째로 가졌던 문제의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챗GPT나 제미나이나 이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LMM은 AR LMM이라고 부릅니다. Auto Regressive LMM이라고 하는데요. 이 LMM은 이제 순차적으로 토큰을 생성하는 특징이 있지만 이런 순차적으로 토큰을 생성함으로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 DLMM이라고 해서 올해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LMM 모델이 있는데요. 디퓨전 LMM이라고 하고 이 DLMM은 병렬 예측이 가능해서 잠재적으로 속도 개선이 가능하다는 어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AR LMM처럼 KV 캐시를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정작 실제 속도는 기존에 있는 LMM보다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핵심 아이디어는 D2F인데요. D2F의 경우에는 블록와이즈 오토 리그레션 그리고 인터블록 패러럴 디코딩을 사용해서 블록 간에는 순차적으로 디코딩을 하고 블록 내에서는 병렬적으로 디코딩을 해서 KV 캐시 사용을 하면서도 DLMM의 장점을 취한 그런 메커니즘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Asymmetric Distillation을 통해서 D2F 방식을 구현하였습니다. 본 논문의 성과는 세계 최초로 AR LMM보다 빠른 오픈소스 DLMM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대두되고 있고 또 기존 DLMM 대비 최대 50배 속도를 개선하였다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시작에 앞서서 본 논문 저자들이 이제 간단하게 자신들이 제안한 모델과 라마3 인스트럭트 8B의 그 성능을 비교한 영상을 짤막하게 올렸는데요. 그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빨라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오른쪽이 라마3, 왼쪽이 제안한 모델입니다. 제안한 모델을 자세히 보시면 순차적으로 토큰이 생성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토큰들이 중간중간 생기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라마3보다 훨씬 빠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본 논문의 모티베이션, 동기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DLMM은 병렬 토큰 생성이 가능하여서 잠재적으로 속도 개선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순차적으로 어텐션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앞에 어텐션에서 생긴 KV 캐시를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디퓨전 LMM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토큰들이 순차적으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병렬적으로 한 번에 생성되는 그런 모델입니다. 아래의 예시를 보면 Explain what artificial intelligence is 라고 프롬프트를 제시했을 때 DLMM의 경우에는 아래 이 그림과 같이 순차적이 아니라 병렬적으로 산발적으로 토큰을 생성하게 됩니다. 네, 목적입니다. 본 논문은 그래서 DLMM을 실제 그 취지에 맞게 AR보다 빠른 추론 모델로 가속화하자는 것이 목적이고요.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KV 캐시와 병렬성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했습니다. 앞서 제가 KV 캐시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요.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이 LMM 모델의 디코딩 과정에서 이전 단계에서 이미 계산되었던 키와 밸류 행렬을 미리 캐시로 저장을 해두고 그 새로 들어온 토큰의 쿼리만 계산해서 좀 어텐션의 과정들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최적화 기법입니다.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이제 위쪽이 캐시가 없을 때 그리고 아래쪽이 KV 캐시가 있을 때입니다. 한눈에 보시다시피 위쪽은 아무래도 연산량이 많죠. 하지만 오른쪽의 경우에는 이미 계산된 KV 행렬은 캐싱 되었기 때문에 굳이 연산하지 않고 새로 들어온 쿼리에 대해서만 연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논문이 가장 중요한 핵심 성과는 D2F를 제안하여서 최초로 AR LMM, 그러니까 여기서 제안한 그 기준 LMM
기준 AR LMM은 라마3인데요. 이것보다 빠른 오픈소스 DLMM을 달성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파이프라인 병렬 디코딩과 어시메트릭 디스틸레이션 기법을 제시함으로써 달성되었고요. 또한 이 속도는 50배 가속이 되었지만 성능은 유지했다고 합니다. 아래와 같이 이 두 가지 벤치마크에서 라마3보다 GSM 8K 4샷은 2.5배, 그리고 휴먼 이발 제로샷은 1.6배 정도 속도가 빨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백그라운드입니다. AR LMM의 경우에는 순차적인 토큰 디코딩이 가능하지만 느리다. 그리고 KV 캐시를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느린 면을 보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DLMM의 경우에는 완전히 마스킹된 시퀀스를 점진적으로 복원.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디퓨전 모델을 이미지 생성을 위한 디퓨전 모델을 LMM에 활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마스킹된 시퀀스를 점진적으로 디노이징하고, 그리고 병렬적으로 생성이 가능하고, 그리고 양방향 어텐션을 사용해서 문맥 이해력이 높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KB 캐시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다는 점이 있습니다. Previous work입니다. DLMM이 개발되고 나서, 제안되고 나서 여러 가지로 이 속도를 개선하기 위한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캐싱을 하는 방법, 그리고 샘플링을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 논문에서 베이스라인으로 이제 비교군으로 제시한 그런 모델 중에 FastDLMM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 모델도 우리 본 논문에서 제시한 것과 비슷하게 블록 단위로 토큰을 묶어주고, 그 블록 안에서는 이제 병렬 디코딩을 하고, 블록 안에는 시리얼하게 토큰을 생성하도록 한 논문이고요. FastDLMM의 특징을 보자면 프리픽스 KV 캐시를 활용하거나 듀얼 캐시를 활용한 방법이 있는데, 프리픽스 KV 캐시는 이제 앞서 생성된 KV 캐시만 활용하는 것이고, 듀얼 캐시는 컨피던스 레벨이 높은 토큰의 경우에는 미리 디코딩하여서 좀 더 효율성을 확보하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AR LMM의 속도를 아직은 뛰어넘지 못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제시한 D2F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현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블록 레벨 AR 제너레이션, 즉 KV 캐시를 사용한 순차적인 토큰 생성으로 컴퓨팅 리소스를 절감하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블록으로 나눈 이 블록 내부에서는 순차적으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KB 캐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번에 있는 인터블록 패러럴 디코딩의 경우에는 모델이 일부만 복원된 앞 블록을 기반으로 뒷 블록을 예측하도록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1번과 연결지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델이 앞에 블록을 기반으로 뒷 블록을 예측을 하는데요. 앞 블록이 완성된 다음에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복원된 상태에서 뒷 블록을 예측하기 때문에 한 번의 단위에서 더 많은 토큰 디코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1번을 설명을 조금 잘못했습니다. 좀 정정하겠습니다. 블록 레벨 AR 제너레이션은 블록 내부에서 시리얼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블록과 블록이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기능 구현을 위해서 D2F를 사용하였는데요. 일부 복원된 프리픽스의 조건부로 현재 블록을 디노이징 하도록 모델을 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에 자세히 보시면 전체 시퀀스 Y0를 크기 K인 N개의 블록으로 분할을 합니다. 이거 하나가 블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 방향에서는 노이즈를 그 블록별로 점차적으로 더 많아지게끔 적용을 합니다. 여기에는 1개, 여기에는 2개, 여기에는 3개가 있죠. 역방향 과정의 경우에는 오른쪽에 있는 수식으로 학습이 됩니다. 네, 이 왼쪽 좌변을 보시면 노이즈가 낀 입력 YT로부터 원래 시퀀스 Y0를 복원할 확률이 다음과 같이 되어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여기는 부분적으로 디노이즈된 앞 블록입니다.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블록 단위로 순차적으로 예측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본 D2F가 구현이 되었고요. 이러한 수식으로 말미암아 앞 블록 완성과 동시에 뒷 블록도 진행이 가능하여서 블록 간에는 병렬 디코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시메트릭 디스틸레이션입니다. 어시메트릭 디스틸레이션 개념은 프리트레인드 DLMM으로부터
디스틸레이션을 통해 D2FD의 획득한다는 개념인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는 뒷페이지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디스틸레이션은 이제 티처 LMM으로부터 스튜던트 LMM이 기존에 있는 LMM의 가중치로 빨리 초기화할 수 있는 방식을 말을 하는데요. 본 논문에선 티처는 이러한 기호로 제시를 하였고, 스튜던트는 이렇게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티처의 경우는 기존의 양방향 어텐션 DLMM을 스튜던트 경우에는 본 논문에서 제시한 D2F DLMM이고 티처 모델의 가중치로 초기화를 하려고 합니다. 네, 손실함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본 손실함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이 디스틸레이션은 손실함수를 점점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학습이 진행되게 되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스튜던트 분포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스튜던트 분포는 i번째 블록 앞부분까지만 복원이 되는 조건이고 티처 분포를 보시면 1부터 n까지 모든 노이즈 블록을 다 본 상태에서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DLMM의 메커니즘이죠. 그래서 이 KL 다이버전스의 경우에는 스튜던트가 티처 분포를 모방하도록 진행이 됩니다. 티처는 전체 문맥, 그리고 스튜던트는 제한된 문맥을 본다는 관점에서 스튜던트와 티처가 다르기 때문에 어시메트릭 디스틸레이션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스튜던트 모델은 앞 블록이 완전히 복원되지 않더라도 티처처럼 뒷 블록을 잘 예측하는 능력을 본 어시메트릭 디스틸레이션을 통해서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D2F DLMM이고 오른쪽은 프리트레인드 DLMM으로서 이것이 티처가 되는 LMM입니다. 티처 LMM은 바이디렉셔널 풀 어텐션을 사용하지만 이 본 논문에서 제안한 DLMM은 블록와이즈 커절 어텐션을 사용해서 두 DLMM의 이러한 블록 단위, 왼쪽은 블록 단위, 오른쪽은 전체 어텐션만의 차이가 돼서 학습이 진행되게 됩니다. 어시메트릭 디스틸레이션의 알고리즘을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셋에서 문장 시퀀스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시퀀스를 일정한 크기 K로 나누어서 여러 개의 블록으로 쪼개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각 블록마다 점점 증가하는 노이즈 스케줄을 적용을 해줍니다. 즉, 첫 번째 블록은 좀 덜 가리고 뒤로 갈수록 점점 마스크가 더 많아지는 방식을 보입니다. 넷째로 이제 티처와 스튜던트가 각각 예측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티처는 전체 블록을 보면서 예측하고 스튜던트는 자기 블록과 그 이전 블록, I 블록까지만 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스튜던트 예측 분포와 티처의 예측 분포를 비교하기 위해 KL 다이버전스 손실을 계산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스튜던트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러한 어시메트릭 디스틸레이션 과정을 통해서 D2F 모델이 추론한 단계에서 KV 캐시를 활용하면서도 블록 병렬 디코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파이프라인 패러럴 디코딩입니다. D2F 추론을 위해 파이프라인 병렬 디코딩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는데요. 본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이프라인 패러럴 디코딩에서는 활성 블록 윈도우를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블록의 디코딩 진행률이 임계값을 넘으면 새로운 블록을 추가합니다. 이렇게 되면 활성 윈도우 양이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매번 전체 시퀀스를 다 유지하지 않아도 되어서 계산량이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이 옅은 보라색은 세미 액티베이티드 블럭, 좀 진한 보라색은 풀리 액티베이티드 블럭, 회색은 캐시드 블럭입니다. 처음에는 두 번째 블록이 세미 액티베이티드 블록이 됩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앞선 블록이 이미 추론이 완료되었으므로 오른쪽도 풀리 액티베이티드 블록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론이 완료된 블록은 캐시드 블록으로서 더 이상 활성 블록 윈도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듀얼 스테이트 디코딩 방식을 활용을 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블록 추가 시에 디코딩 수준을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위에 그림에서 보시는 옅은 보라색인 세미 액티베이티드 블록은 보수적으로 디코딩을 진행합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컨피던스가 어떤 임계점 이상인 토큰만 선택하여서 생성하게 되는 것이고요. 풀리 액티베이티드 블록은 이전 블록이 일정량, 그러니까 이 타우 액트라는 임계값 이상 진행이 되면 새로운 블록이 디코딩을 시작하는데 이 블록의 경우에는 공격적으로
토큰을 강제 선택하여서 컨피던스가 아주 높은 토큰이 없더라도 그냥 가장 상대적으로 높은 컨피던스를 가진 토큰을 강제 선택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알고리즘을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시작할 때는 완전히 마스킹된 블록으로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모델은 블록을 부분적으로 복원을 해주면서 디코딩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원된 토큰의 비율이 일정 조건인 타우 애드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새로운 블록을 뒤에 추가를 합니다. 실제로 새로 추가된 블록은 처음에는 세미 액티베이티드 상태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때에는 보수적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컨피던스가 높은 토큰들만 확정합니다. 넷째로 이전 블록이 충분히 진행되어서 또 다른 인계값 타우 액트를 넘으면 뒤 블록을 fully activated 상태로 전환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공격적으로 토큰을 확정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토큰들은 재마스킹하여서 다음 스텝에서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완료가 되면 KV 캐시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네. 에블레이션 스터디 결과를 조금 앞서서 보여드린데요. 이 파이프라인 패러럴 디코딩에 사용된 이 하이퍼 파라미터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파라미터가 오른쪽 이 본 세 가지이고요. 왼쪽 결과를 보시면 타워 액트를 낮추게 될수록 스루풋, 즉 속도가 좀 올라가고 그러나 성능은 낮아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가장 좌변이 타워 액트 값입니다. 그래서 블록을 일찍 풀리 액티베이티드 시켜버리면 아무래도 속도는 빨라지겠죠? 하지만 정확도는 하락하는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듀얼 스테이트와 싱글 스테이트를 비교했는데요. 타워 애드가 타워 액트보다 작을 경우 그리고 싱글 스테이트, 타워 애드가 타워 액트와 같을 경우를 비교해 봤을 때는 듀얼 스테이트가 상대적으로 더 좋은 성능을 보임을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정하여서 속도와 품질의 균형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본 논문에서는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엑스페리먼트입니다. 다음과 같이 세팅을 하였습니다. 평가 모델은 라다 인스트럭트 8B 그리고 드림스페이스 7B 모델이고요. 그리고 훈련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로라는 Q프로, 제가 이걸 어떻게 읽는지 잘 몰라서요. 이 네 가지 모듈에 적용을 하였고, 랭크 32, 스케일링 32, 드롭아웃 0.1을 적용하였습니다. 훈련 과정은 다음과 같고요. 이 마스크 비율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monotonically increasing 마스크의 경우의 값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파라미터는 이렇게 세팅이 되었습니다. 결과로 이제 벤치마크는 아래와 같은 benchmark를 사용하였고 베이스라인의 경우에는 DLMM은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모델 이외에 DLMM 캐시 그리고 베스트 DLMM을 사용했고요. AR LMM의 경우에는 라마3 인스트럭트 8B, QN 2.5 베이스 7B를 사용하였습니다. 정량적으로 최초로 오픈소스 DLMM이 AR LMM보다 빠른 추론 속도를 달성하였고 최대 길이를 512로 통일하여서 공정을 비교했습니다. 네, 그러면 본 논문의 메인 리설트 화면을 보겠습니다. 네, 기존 LMM 대비 라다 그리고 드림 모델 기반으로 디스틸레이션된 제한 모델의 성능 비교입니다. 약간 회색으로 하이라이트 된 게 본 논문에서 제시한 디스틸레이션 된 모델입니다. 왼쪽은 라다 모델로 디스틸레이션 된 것, 오른쪽은 드림 모델로 디스틸레이션 된 것입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TPS의 경우 전체적으로 다 좋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만 스코어의 경우에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이 가장 하이 스코어는 아니지만 스코어가 대동소이함을 봤을 때 정확도도 비슷하게 확보가 되었다라는 것을 본 논문에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블레이션 스터디로 넘어가겠습니다. 성능과 속도 트레이드오프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는 그래프인데요. 네, 이 D2F 드림 베이스 7B를 사용을 하였고 파라미터는 타워 애드가 0.1, 블록 사이즈를 32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라마3보다 3.1배 높은 속도에서 더 높은 점수를 달성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이 라마3이고요.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 된 부분이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입니다.
본 논문에서 이 파라미터 디테일에 따라서 파라미터를 변함에 따라서 스루풋은 점점 높아지고 스코어는 약간씩 낮아지는 이런 트레이드 오프가 있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비슷한 스코어를 가지면서도 본 이 제시한 모델이 거의 3.1배 높은 속도에서 좋은 점수를 달성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블록 크기 영향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블록 단위로 시퀀스를 나누게 되는데 어떤 블록 크기가 가장 효과적인가에 대한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블록 크기가 커질수록 처리량은 작아지는데요. 적절한 블록 크기에서 성능이 최대화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블록 사이즈가 한 48 정도일 때 가장 좋은 스코어를 보였다라고 본 논문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이즈 스케줄링 전략입니다. 본 논문에서 이제 점점 각 블록마다 점점 노이즈가 증가되는 반조 증가 마스킹을 하였는데요. 만약에 이것을 랜덤하게 한다면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인가를 보았을 때 D2F 방식이 훨씬 우수했다라고 보았습니다. 특히나 MBPP를 보시면 점수가 대략 5점 정도 더 많이 나왔고 스루풋은 24 정도 더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본 논문은 D2F라는 새로운 훈련 패러다임을 제안을 해서 이전 블록에서 부분적으로 예측된 토큰들을 조건으로 다음 블록을 예측하도록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D2F 적용 효과로는 KV 캐시를 사용 가능하며 여러 블록의 병렬 생성이 가능하여서 결과적으로 추론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고 실험적으로 다양한 벤치마크에서 D2F가 AR-LMM보다 빠른 추론을 지원함을 입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DLMM의 속도 한계를 극복하였고 AR 디퓨전 하이브리드 패러다임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였으며 오픈소스 생태계에서 실제로 활용 가능한 수준의 추론 효율을 보여준 첫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첫째로, 이 훌륭한 발표 감사합니다. 이게 논문이 발표되면서 의문이 약간 들었던 게, 디퓨전 기반 LLM이면, 예를 들어서, 한 번 이제 생성할 때, 패치를, 그러면 크게 생성한다고 가정하면, 이게 기존 LLM보다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논문에서는 왜, 랭스를 그러니까 범위 안에서 정해놔서 이제 생성했는지 궁금한데 네. 네, 어, 혹시 왜 그런지 알고 계십니까? 네. 지금 질문 주신 거를 제가 잘 이해했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토큰 수를 예를 들면 512개로 왜 제한을 뒀는지를 물어보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 DLMM이 DLMM이 왜 기존 LMM보다 느린지를 물어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한 번 생성할 때 토큰 개수가 왜 그 X를 조금 더 크게 잡으면 디퓨저는 한 번에 생성한 거니까 그러면 더 빠르게 작동을 할 수 있을 텐데 왜 이제 내 크기를 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정해서 이제 생성했을까 질문하였습니다. 네. 블록 크기를 이렇게 설정한 이유는 제가 여기에서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었는데 블록 사이즈를 여러 가지로 설정을 하였다고 하고 이제 블록 사이즈가 근데 커지면 속도가 아무래도 작아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이제 결국에는 블록 사이즈를 16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음, 혹시 근데 만약에 학습할 때 그냥 블락의 사이즈를 그냥 크게 잡고 학습하면 속도 자체는 비슷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사실 디퓨전 LLM을 전혀 몰라서 조금 네. 근데 블록 크기가 커지게 되면 지금, 블록 내부에서는 이제 병렬적으로 생성을 하게 되고 블록 외부에서 이제 KV 캐시가 적용이 되는데 아무래도 블록이 커지면 그 블록 하나에서 소모되는 시간이 많고 KV 캐시를 생성하는데도 시간이 걸리므로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시간적으로 더 손해를 볼 수도 있겠다는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논문에 나와 있지는 않고 이건 제 의견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시간 내주셔서 제 발표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